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의 후보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 각 지역의 현안이 담긴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서산 지역의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공무원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이 주민 250여 명에게 홍보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댐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댐 건설이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켜지고 있는데요. 특히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 공약에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로림만 국가정원과 철도 공항 건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가로림만.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애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탈락 후 충청남도는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4,400억 원 규모의 가로림만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통과를 목표로 오는 9월 정부의 애비타당성 조사에 재도전할 방침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당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 생태계 보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본 사업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산부터 경북 울진까지 330km를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사업도 서산시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입니다. 지난 두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당 사업은 22대 국회에 들어 예타 면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면서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13개 시군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을 차례대로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기회로 삼아 오는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국토의 허리를 잇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공항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돛단위 지역인 만큼 조기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주요 현안은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국가 전역에 그 파급 효과가 크게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이 대선 공약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최종 후보들의 공약에 서산시 핵심 사업이 얼마나 담길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공무원 등 3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열린 기업 유치 관련 행사에서 주민 250여 명에게 법적 근거 없이 70만 원 상당의 홍보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행사 관련 자료를 조작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업적을 부각한 현수막 20매를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기부 행위를 하거나 특정인의 업적을 홍보하고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선 안 됩니다.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7일 지천댐 추진위원회는 결의대회를 열고 청양과 부여는 반복되는 홍수 피해와 물 부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댐 건설은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댐 건설 찬성 주민들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백종원 더번코리아 대표와 사업을 추진해온 도내 일부 시군 단체장들이 지역 생존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이 절실하다고 호소에 나섰습니다.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등 전국 14개 지자체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사회와 민간 기업의 상생은 절박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생활 인구 유입, 지역 경제 선순환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비방과 오해, 부정확한 정보를 통한 근거 없는 주장 등이 계속되면서 민관 협력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대표와 손을 잡고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식품 위생 문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민관 협력은 백 대표 등 특정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민관 협력 성과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자몽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한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환경부 공모 선적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0억 원으로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수질 개선을 위해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태 습지공원과 하루 10,000톤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수질 정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호수 위 1km 길이의 산책로와 1,000제곱미터 규모의 광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오는 8월까지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중 착공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복합 주거단지 조성으로 귀농, 귀촌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는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으며 합덕읍 5금리 일원에 단독주택 28호와 커뮤니티 시설을 통합 건립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 대전을 개최합니다. 태안군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와 캠핑 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 할인 쿠폰을 발급합니다. 쿠폰은 숙박시설과 캠핑시설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되고 소진 시 행사가 종료됩니다. 한편 태안군이 지난해 하반기 숙박대전 행사를 진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숙박시설과 캠핑시설 예약률이 각각 18.4%와 56.5% 증가했습니다. 서산시가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와 물 나눔 행복 2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수도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는 사회 공헌 기부금과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 서산시에 지원금 1,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산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물복지 취약계층 240세대에게 수도요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자체 감사를 통해 모두 95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진시는 해당 기간 대형 공사와 용역 등 2,200여 건, 약 8,700억 원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92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당진 항만 관광공사 감사를 시행해 국세청에서 시에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3억 5천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최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분야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충남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식품 취급업소 점검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유원지와 관광지 내 음식점의 위생 실태를 살필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조리장의 청결 상태, 냉장, 냉동 창고 운영 실태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 여부 등입니다. 특히 최근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한 만큼 도시락 제조업체와 배달음식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실시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남도가 오는 12일부터 열흘간 구운 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 가공업체를 점검합니다. 충남도는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를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구운 달걀 등 제품과 원료용 알 가공품 제조업체 21곳입니다. 점검 항목은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와 개인 위생관리 준수 여부, 제품 정보 표시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예산군은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답례품 5종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품목은 전통 옹기와 나박김치, 서리태 등입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나 답례품 등을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홍성군이 24시간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홍성군은 건설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홍성군 관급공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체불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등입니다. 홍성군은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과 함께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신고는 홍성군에 하면 됩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홍성군민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입니다. 접종 희망자는 5월 9일까지 신분증 등을 집참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 이후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수포성 발진 등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예산군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한도를 40만 원으로 올립니다. 예산군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고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입니다. 예산군은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고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무형유산 보유자를 신규 모집합니다. 충남도는 지역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불화장과 각자장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는 사전조사와 기량 심사 등을 통해 무형유산 보유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지역의 역사성이 드러나는 기능, 예능 종목을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종목 57개를 지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